자, 이 결론이 나오고 2시간 뒤 이준석 대표의 SNS엔 어떤 반응이 올라왔을지 함께 보시죠. 요 상황 정리가 용산에서도 보기에 좋다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권성동 직무대행 결론 2시간 뒤 이준석 대표의 SNS엔 지난 8일 윤리위 징계 결정 이후 휴대전화 끈 채 나흘째 이 대표 자맹 중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나흘간 이 대표가 침묵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 국민의힘이 판을 정리했죠. 2시간. 이 대표는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입니다. 라고 어제 올렸어요. 이 대표는 계속해서 본인의 지지층에게, 젊은 층에게 온라인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 대표의 지지세를 모으고 있다라는 이야기, 간접적으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여전히 윤리위 징계를 인정하지 않고 한판 대결을 위해서 세를 모으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김광삼 변호사님, 이 대표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자맹 속에서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 당원 독려를 하고 있다. 어떤 의도로 해석하십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는 엄청나게 이제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카운터 펀치를 맞았는데 본인이 이제 법적으로나 법 외적으로 할 게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요? 일단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처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처분 해도 제가 볼 때는 승소 가능성이 없어요. 또 가처분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지게 되면 이건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법 외적인 측면에는 결과적으로 정치인이잖아요. 그럼 세력을 모아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 세력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론전 또는 이제 당원 가입을 이제 격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당원권 정지 자체의 해석을 거류가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대표직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6개월만 할 수 없다는 사고로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의 시간이 이준석 대표에게는 주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거 무조건 반대 세력을 할 수 있는 윤핵관만 비판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6개월의 시간이 자기 성찰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봐요. 책도 좀 많이 읽고. 그렇죠.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상황에 몰렸는가에 대한 반성, 명상도 성찰. 좀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는 맞는데 그 당이나 정치에서는 조직이나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뜻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의 부족함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그럼 김 변호사님, 이 대표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그 말인즉슨 마땅치 않다라는 분석이세요. 왜냐하면 이 대표는 굉장히 세게 이 윤리위 징계 보류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없다. 당대표에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가 밝혔지만 말은 세게 했지만 이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없다. 쓸 수 있는 카드는 법적인 카드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별로 가능성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권성동 대표 대행 체제로 가면서 이걸 거류로 봤으면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 자격이 너는 없다. 그리고 조기 전당대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법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윤리 6개월만 정지시키겠다고 이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대표가 반발을 하게 되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동의된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싸우게 되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군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더군다나 현재의 어떤 분위기랄지 여론도 사실 이 대표에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6개월의 시간이 있는데 이제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6개월 정지를 한 다음에 복귀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또 지금은 그렇지만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6개월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잠시 후 그 6개월간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의 집 앞에 내용 증명이 하나 도착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일단 사진 보고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진 함께 보시죠. 자, 보시면 이 대표의 집 앞에, 자택 앞에 현관문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우체부 아저씨 왔다 갔나 했는데 맞아요. 우편물 도착 안내서인데 보면 내용 증명입니다. 보낸 사람이 국민의힘의 중앙윤리위원이고 받는 분은 이준석 대표예요. 부재 중이라서 이렇게 스티커가 붙은 것 같은데
이거 윤리위에서 뭘 보낸 거고 왜 보낸 거고 저 스티커가 왜 붙은 겁니까? 징계처분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을 해야 되고 송달의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서면 방식에 의해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뭐 이준석 당대표가 뭐 서면 안 받더라도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알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서면 전달 행위는 필요해서 방문해서 없으니까 다시 방문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적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윤리위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발송했는데 이 대표가 집에 없어서 못 받은 거다. 부재 중인지 아니면 뭐 고의적으로 안 받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부재 중으로 추정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자맹 네. 중이라고 하니까 집에 없을 개연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예. 내일도 안 받을 가능성도 있고 본인이 필요하다면 직접 가서 받아도 되는 게 내용 증명입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게 뭡니까, 근데? 이런 내용을 공적인 어떤 문서로서 이제 확인해 준다라는 건데 이런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예.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죠. 서면으로 안 맞는다고 해서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 효력이 정지되거나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이준석 당대표가 주장할 리는 만무한 것이고요. 요식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여 이 대표가 나는 윤리위 징계 결과를 나에게 송부받은 게 없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윤리위가 우체국의 내용 증명을 통해서 그것까지 발송을 했다라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윤리위가. 아니요. 법률적으로 어떤 징계는 그 사람에게 왜 징계를 했고 징계 처분의 사유 그리고 징계의 결정, 결론을 모두 송부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통은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뭐 이의 신청 기간이든 불복 기간이든 기산이 되기 때문에 이 문서를 받는 행위 자체는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럼 박정호 의원님, 네. 이준석 대표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집에도 안 계시고 출근도 안 하고 윤리위 징계 결과를 승복한다는 선언도 안 하고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이런저런 보도나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은 가까운 사람들과 지금 이 집에는 안 가고 주변에 어딜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향후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지금 전체적인 정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앞두고 있는 경찰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집에 안 들어가면 잠은 어디서 잡니까? 뭐 숙소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고 어제 일부 라디오 방송 같은 데 보면은 가까운 분은 통화도 하고 뭐 이런저런 논의도 해서 전혀 대표의 사퇴 뜻이 없다라는 보도도 나온 걸로 보면 일부 가까운 분들하고는 이제 교신이 계속 되면서 예. 계속 무언가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고심하고 의견을 구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윤리위 징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반발도 하지 않고 자명하고 있다. 당대표로서 자격이 정지됐으니까 출근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